하부세, 오늘도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기사를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재건 또는 후퇴, 암호화폐는 FTX 파산 이후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11월 파산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이자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난 11월 3일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으로부터 상위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11월 13일 암호화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특집 기사에 의하면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향후에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진입을 하든가 또는 중요하지 않은 금융의 변방으로 퇴주하는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일부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현물 비트코인 ETF의 도입이 암호화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TF라는 게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ETF라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영어 용어의 약자가 됐어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주식과 같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지금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암호화폐가 투자하는 펀드에 펀드를 대표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펀드 투자에서 비트코인과 별도의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수단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투자가가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동기에 좀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주류 금융 시스템의 진출 요구가 사실은 암호화폐의 처음 도입 동기하고 좀 모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암호화폐가 처음에 도입된 것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화폐 시스템을 불신하고 중앙은행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 관계를 들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중앙이 없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고 이렇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또 금융 시스템의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ETF, 펀드 투자를 통해 하는 것을 일관되는 것이 이러한 그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 철학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또 이러한 ETF라는 것은 아주 큰 금융회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대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는 화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환의 매개 수단 이렇게 우리가 물건 살 때 화폐를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데 현재 그 암호화폐가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아주 크게 드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경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화폐를 뭐가 화폐냐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그런 것이 국가가 규정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제로 그 국가가 그 암호화폐를 화폐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폐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그런 면에서 화폐는 아니지만 지금 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높은 가격에 지금 약 3만 불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이용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암호화폐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가치가 없거나 굉장히 적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암호화폐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소위 블록체인 내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암호화폐의 그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우리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불이 넘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살만한 그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소위 블록체인에서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서 이 그 암호화폐가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고 많이 얘기해 보듯이 그 암호화폐는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대를 들고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입이 되겠고요. 그러한 그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분산된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회적 기여가 적다는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내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가 사실은 사회적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는 없거나 아주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금 확보를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했는데 그런 암호화폐 익명성이 테러 같은 데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거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이유는 최근 하마스라든가 이전에 이제 사실은 그 북한이라든가 네. 러시아에서도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익명성을 통해서 자금 확보라고 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면서 도대체 하마스가 그 돈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러한 그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그 자금의 원천에 그 암호화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이 제기됐고요. 10월 중순에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 105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에 암호화폐가 쓰였다 이러한 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용도의 사용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그 암호화폐가 주요 시스템에 들어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러한 그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아시아 이제 최고의 금융 허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그러면은 완전히 그 관심이 사그라들었는가 죽었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홍콩과 싱가포르가 이제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놓고 경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향후에 만약에 이 부분이 자리를 잡게 되면 성공에 대한 그 이점이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조치를 해서 홍콩에서 암호화폐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 투자가 소매 투자자를 위한 그런 자금 및 채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보나 또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뭐 어떻게 영재 감독이 해야 돼 말아야 돼?